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 계리지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그림에 보이는 유물과 관련이 있는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나 되어 있는데, 글쎄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 그러니까 5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2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파형 동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개의 그림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형 동검이 되는 거죠. 세형 동검이 되는데, 요건 언제입니까? 청동시대가 되는 거, 이거는 철기시대가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청동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냐, 철기시대 얘기하는 것이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놓고서 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럼 청동기, 철기가 아닌 것 찍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청동시대만 얘기하는 건지, 철기시대만 얘기하는지, 이렇게 하면 잘못도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양반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완전히 동떨어지는 거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만 따진다면은 조금 애매한 면은 없잖아 있지만은 청동기, 철기 둘 중에 아무거나 맞는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 고르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이. 또 이렇게 고르면은 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반달돌칼이 주로 사용됐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추수에. 그럼 반달돌칼은 언제부터 사용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청동시대부터 사용됐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7급 같은 데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7급이나 또 고급 시험 문제, 더 어려운 직종 같은 거 할 때 특이하게 하는 얘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청동시대 때 처음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걱정할 거 없이요. 그냥 반달돌칼 얘기 나오면은 청동시대부터 나타나서 철기시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왜? 철기시대 때는 철제농기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로 철이 비쌌을 겁니다. 그래서 철제농기구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기시대 때 철제농기구 사용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뭘 사용한 겁니까? 바로 간석기 농기구나 목기 농기구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동시대에 나타나서 철기시대에 이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1번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움집에서 점차 벗어나. 자, 움집은 구석기 말기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석기 때 사람들은 움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동굴에 사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바로 90% 살았다고 한다면은 10% 구석기인들이 어디서? 움집에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때 와서 어디 됐어, 이제? 신석기 때 와서 신석기 때 사람들이 약 90% 정도가 움집에 사나요. 그러니까 움집이 처음 나타난 것은 후기 구석기지만 움집이 일반화된 것은 신석기 시대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움집 하면은 신석기 때 처음 나온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움집은 후기 구석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신석기 시대 때 일반화됐고, 근데 신석기 시대 때에는 바닥이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다 얘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다가 그 움집이 언제도 간다. 청동기 때도 간다. 근데 청동기 때도 가면서 점점 지상가옥하고 비슷한 집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상가옥이라고 하는 집이 땅 위에 떠 있다는 얘기니까 원두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다가 철기시대 때 이르러서 지상가옥이 완전히 갖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동시대 때에는 움집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가옥에 근접한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철기시대 때도 갑니다. 철기시대 움집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가옥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아, 청동시대 때부터는 지상가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움집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3번에 보신다면은 고인돌, 돌놀무덤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청동시대부터 나타나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4번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 시족을 구성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평등이라는 글자가 있으며 공동으로 나눈다 수확물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자, 시족 단위. 또 뭐 있습니까? 계급사회가 아니고 평등사회. 또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문명이니까 사유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언제가 되겠습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는 거구나. 그 답이 몇 번? 4번. 이게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다음에서 조선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도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전기. 여러분들 시험 보면 가면 일단은요. 바로 어느 시대라고 하는 거 좀 줄 좀 쳐주시고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것 좀 줄 쳐놓으시고. 근데 알긴 아는데 조선전기를 조선 후기로 읽어서 틀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바른 것인데 틀린 거로 생각해서 또 보고 뭐 틀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하다 보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이 되다 보니까 잘못 익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조선전기입니다. 옳은 겁니다. 그럼 기업권은 왜 틀렸습니까? 조선은 여진족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일관된 게 아니죠. 자, 수업할 때 다 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업을 할 때 한 얘기가 얼만큼 적중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봤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자꾸 헛소리 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서 잘라라.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장님 못해서 잘라나면 되는 거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 분명 수업할 때 떠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조선은 여진족과 일본에 대해서 강경책 일변도가 아니고 회유책 일변도가 아니라 화전 양면 정책이었다. 화친책도 있고 강경책도 있고 겸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관했다는 게 틀리는 거죠. 강경책, 회유책을 겸했지. 그 다음에 니은번이 있습니까? 명에 대해서는 조공을 통해서 어때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 이런 관계가 아니죠. 종속의 관계가 아니죠. 국가와 국가가 됐습니까? 어떤 거예요? 서로 사신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생산되는 물품을 갖다 주는 거죠. 형님 좀 드세요. 그럼 아유 고맙습니다. 집에 갈 때 가져가서 드시죠. 이렇게 무역이죠, 무역.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명나라를 형님 건단 말이에요. 그걸 뭐합니까? 큰 거한테 형님 하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죽어주는 게 뭐요? 4대. 나보다 작은 녀석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 그래 고마워. 나의 작은 녀석한테 고마워하면서 하는 것을 교린. 큰 나라한테는 죽고 들어가는 건 4대. 나보다 작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아이 동생 잘해. 토닥토닥거리는 것은 교린.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외교 정책이 뭡니까? 4대 교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나라가 존경스러워서 형님 그랬나? 아니죠. 왜? 형이 항상 손해보게 돼 있어요. 동생은 형님 드세요 하고 갔대 바로 100만 갖다 줘. 그럼 형이 고맙잖아. 동생 갖다 먹게 그럴 때는 200을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오바마 같은 젊은 사람한테 가서 형님 그러는 겁니다. 존경스러워서? 그게 아니죠. 형님 한번 해주면 어떻게 돼? 오바마가 아이 고마워. 자동차 수입 10,000대. 자동차 수입 20,000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으면 옆에 보면은 그래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였구나.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서 4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내정 간섭이 없는 자주적 실리 외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1번에 대해서는 세종 때 삼포를 개항했다. 그 삼포가 뭐라 했습니까? 부삼포, 연포, 제포. 아유 정확하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역량을 제한했죠. 세종대왕 인원본 보면 계약조가 있는데 계약조에 무슨 얘기 있습니까? 세견선 50척, 세산미도 200석. 자 그래서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어떤 무역입니까? 자유무역이 아니고 제한무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를 얘기할 수 있다. 기억하십니까? 수업할 때 별표까지 했던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제한무역이라 되어 있죠. 자유무역 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 리는 어떻습니까? 유규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유구라고 하는 것은 수업할 때 얘기는 했지만 유구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유큐라고 하죠. 지금 오키나와. 그들 발음으로는 유큐인가 봐요. 1번 발음으로는. 근데 어떻게 한다? 우리 한문으로 읽어버리면 뭐 된다? 유구.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공무원 시험은 대학 교수분들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식으로 읽어버린단 말이야. 우리식으로. 그럼 또 이때 유구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있어요. 시암. 시암이 어디예요? 태국. 또 있어요. 자바. 근데 자바가 인도네시아 발음은 자와야.
그래서 요즘 국정교과서는 자와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바라고 이렇게 나요. 그래서 자바라보다 자하라. 이거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태국. 그러니까 시암 얘기했죠? 태국. 그래서 시암, 자와, 됐습니까? 유구,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어이구, 교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네. 땡, 교류했다. 그러니까 답이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죠?